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6일 도쿄에서 102명, 카나가와 22명, 사이타마 34명, 치바 25명, 오사카 43명, 홋카이도 50명, 오키나와 2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10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97,619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98,33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3명, 카나가와에서 2명, 사이타마, 오사카, 아오모리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8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728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741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0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10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4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53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59명으로 전체의 약 58%, 40대에서 50대는 총 33명으로 약 32%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02명 중 직장 내 감염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 내 감염이 14명, 시설 내 감염이 9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와 90대 남녀 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29명, 입원 환자는 57명 증가한 103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127명, 누적 사망자 수는 45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시국회가 26일 개회되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 후 첫 소신 표명을 하였습니다. 内閣総理大臣菅義偉君 총리 취임으로부터 40일, 스가 정권이 목표하는 일본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약 25분간의 연설. 医療現場、保健所の皆さん、心からの感謝の意を表します。脱炭素社会の実現を目指すことをここに宣言いたします。 여당으로부터의 박수는 이렇게 2번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가운데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と戦後最大の経済の落ち込みという国難の最中にあって国の舵取りという大変重い責任を担うこととなりました。 먼저 스가 총리가 호소한 것은 코로나19 대책입니다. ワクチンについては来年前半までにすべての国民に提供できる数量を確保し、高齢者、基礎疾患のある方々、医療従事者を優先して無料で接種できるようにします。 연기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인류가 바이러스에 이긴 증거로서 내년 여름에 개최를 다시 한번 표명하였습니다. 총재 선거부터 내세운 디지털화의 실현에 대해서는 地方に暮らしていてもテレワークで都会と同じ仕事ができる、都会と同様の医療や教育が受けられる、こうした社会を実現します。 또한 보험증과 마이넘버 카드의 일체화나 운전면허증의 디지털화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私は雪深い秋田の農家に生まれ、 자신의 성장 배경을 언급하며 강조한 것은 지방을 중시하는 자세입니다. 観光や農業改革などにより地方への人の流れを作り、地方の所得を増やし、地方を活性化し、それによって日本経済を浮上させる最低賃金の全国的な引き上げに取り組みます。 한편 외교 정책에 대해 한국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으로 요구한다고 말하며 韓国は極めて重要な隣国です。健全な日韓関係に戻すべく、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いて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ます。 중국에 대해서는 주장해야 할 점을 확실히 주장한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며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가 총리가 새롭게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我が国は2050年までに温室効果ガスの排出を全体としてゼロにする、すなわち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脱炭素社会の実現を目指すことをここに宣言いたします。 2050년에는 배출된 온실효과 가스에서 산림의 흡수분을 빼면 실질적 제로로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鍵となるのは次世代型太陽電池、
カーボンリサイクルをはじめとした革新的なイノベーションです。 한편 2050년 제로의 목표 달성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열쇠가 됩니다. 정부는 배출량이 많은 구식발전소만 휴폐지할 방침이지만 전부 폐지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50年想像できないままだ。それは今全廃ですかどうですかって言われても。 그러나 향후 석탄화력 발전에 대해 추궁받은 카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석탄화력 제로까지는 답하지 못하였습니다. 所得制限を撤廃し、不妊治療への保険適用を早急に実現します。 현재 불임치료에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검사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하기는 국가의 보조는 있지만 보험 적용 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보험 적용에는 최첨단 기술이나 약제 등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치료와 일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정비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 총리는 연설을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行政の縦割り、既得権益、そして悪しき前例主義を打破し、規制改革を全力で進めます。国民のために働く。 이러한 스가 총리의 소신 표명에 야당은 政策の寄せ集めをただ読み上げられただけで、その先にどんな日本があるのか、どのような社会になるのか、全く分かりませんでした。大変驚いたのはですね、自ら引き起こした日本学術会議への人事介入の問題について一言の説明もない。 임시국회 회기는 12월 5일까지 41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모레부터는 대표 질문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두 사람의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 자신의 정치 파티의 강연에서 코로나 대책으로 지급한 전국민 10만엔 지원금에 대해 소비보다 저축이 늘었다. 돈이 궁한부는 적다라고 발언한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입니다. 아소 씨가 대표를 맡는 자금관리단체의 체크 결과 2018년에 교재비 등에 관련된 조직활동비 모임 명목 지출 중 10만엔을 넘은 것은 무려 73회, 금액은 2,075만엔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월 14일 도쿄 긴자의 유명 스시점에서 26만엔, 7월 11일은 아카사카의 고급 장어요리점에서 15만엔, 이 외에도 룸살롱 등 수십만엔 단위의 지출도 눈에 띄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제 저널리스트 오기와라 히로코 씨는 코로나 시국에 내일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 10만엔 정도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라고 말하며 아소 재무상은 서민 감각이 없는 것이겠죠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요즘 팩트를 강조하는 아베 전 총리입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강제징용에 대해 팩트를 강조하며 우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아베 전 총리. 얼마 전 고남도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해 대만 출신 징용자의 급여와 보너스 봉투를 보여주며 우리가 주장하는 강제징용 피해 사실에 대해 이유 없는 중상에 대한 반격은 팩트를 제시하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요네야마 류이치 니이가타현 지사도 벚꽃에 대한 팩트를 제시하라고 지적한 데 이어 SNS상에서는 팩트의 뜻을 알고 쓰는 것인가, 모리카케 벚꽃의 팩트를 내놔라, 꾀병 의혹에 대해서도 팩트를 제시하라, 진단서 내줄 수 있죠 등 비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위터에는 아베 신조가 상위 트렌드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우익 행보를 이어가며 내년 재등판설도 점쳐지는 가운데 진단서와 의사회견 등의 팩트 없인 제멋대로 사퇴한 총리는 보통 치과 또는 근신의 몸이다. 제재 등판은 말도 안 된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도쿄 도민의 도내 관광지원책 더 도쿄에 예약이 집중하며 벌써 매진이 되어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4일부터 시작된 도쿄 관광 지원책 더 도쿄는 1박당 5,000엔의 보조를 받게 되며 정부의 고투 트래블과의 병용도 가능하여 도민의 예약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여행사에서는 예약이 집중되어 일찌감치 매진이 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용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要は500ぐらい事業者があって売り切れたのは10件なんです。はい。ということで他いっぱいありますので選んでください。 매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코이케 지사는 이렇게 반론하였습니다. 여행 상품이 매진된 곳은 등록된 500개사 중 10개사뿐이며 도쿄의 담당자는 전부 다 소진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시작하는 여행 상품도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핵무기 보유 및 사용 등을 금지하는 핵무기 금지 조약의 내년 1월 발효가 결정된 데 대해 카토 카츠노부 관방장관은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은 핵무기 개발, 보유,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온두라스가 비준하여 비준한 국가 및 지역이 50곳에 이르러 내년 1월 22일에 국제협약으로 발효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25일 히로시마현 지사와 원폭 피해자 단체 대표들이 모여 발효 확정을 환영하는 집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核兵器禁止条約は我が国のアプローチとは異なるものであることから署名は行わないという考え方をこれまでお示しをし、その考え方は変わり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카토 관방장관은 이렇게 말한 뒤 조약에 대해 핵무기 보유 국가뿐만 아니라 비핵무기국들의 지지에도 충분히 공유되어 퍼지고 있는지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총회 옵저버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모임의 방식이나 내용이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항공이 일부가 자본으로 간주되는 후순위 대출의 활용을 통해 2천억에서 3천억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26일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본항공은 연말까지 은행단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제선 수요 회복은 당분간 보이지 않으며 2020년 7월에서 9월기에 본업의 손익은 850억엔 안팎의 적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부진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자기 자본의 감소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내년 봄까지 재무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전망을 금융기관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하였으며 후순위 대출 외에도 후순위 사채의 발행도 선택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별도로 공모증자의 실시도 시야에 두고 은행단과 논의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학생이 전학을 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효고현 히메지시에 위치한 기숙사제 사립학교인 지유가오카 고등학교가 올해로 휴교하고 내년 4월부터 재학생 84명 전원을 츠시에 위치한 계열학교로 전학시킬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견학회 참가자가 급감하는 등 올해 입학자가 정원을 크게 밑돈 것이 요인이며 이미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립학교의 경영은 각지에서 타격을 받고 있어 전문가들은 영향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기숙사의 남자 고등학교로 약 10년 전부터 적자 경영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으며 교원의 확보도 어려워 유지하지 못하고 휴교를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